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체국에서는 배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해남 오리 집단 폐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리에 이어 닭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설을 앞두고 관련 업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치권이 차례상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경쟁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체국에선 배송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3배나 많은 택배 물량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배송 물량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군요. 네, 지금 제 뒤로는 전국에서 온 택배 물량을 주소별로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의 바쁜 손놀림 보이실 텐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일요일에 접수된 물량이 적어 택배가 줄어든 상태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많은 양의 물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서 전국으로 보내지는 택배 물량이 약 7만 건 정도 되는데요. 평소 2, 3만 건의 택배가 발송되는 것에 비하면 약 3배가 넘는 물량이 전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배송 물량이 많아서 지연되는 택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때 받으려면 언제까지 택배를 접수를 해야 됩니까? 네, 설 명절 전에 받아보시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요일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뒤 도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장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뒤 도착하는 택배 물량에 대해 배송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도류명 주소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배달원들의 고충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선별장에도 구주소와 신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주소에 적응하기도 바쁜 우체국 직원들이 설 연휴 많아진 택배 물량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직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시민들에게 신주소로 택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우체국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나가실 때 두툼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4도, 나주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광주는 3도, 나주는 5도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뇌졸중 지수는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빨간색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교차에 더욱 신경 쓰시고 뇌졸중 환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 있는 이번 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이 영하 8도, 담양이 영하 9도, 구례가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9도, 광주와 구례가 11도, 화순이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하늘 보이다가 목요일과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대학 총장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한 삼성이 이 지역 대학의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숫자를 배정했습니다. 광전남 각 대학에 따르면 삼성이 전남대는 40명, 전북대는 30명, 호남대와 목포대는 각각 10명씩 총장 추천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와 부산대에 각각 100명과 90명, 부경대 45명, 동아대 25명을 배정했습니다. 이 지역 대학들은 삼성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남 오리농장 집단 폐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인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에 국내 최대 가금류 사육 지역인 전남의 위기감 더해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전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해남의 한 농가. 이곳을 비롯해 나주와 영암 등 농가 3곳에서 오리 살처분이 완료됐습니다. 해남 농장은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명됐고 나주는 H5형, 영암은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 농가 주변 3km 반경까지 오리 살처분 조치가 확대됐습니다. 그게 발견된 시점들이 상당히 오래 조금의 시간들이 소요 경과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도 오염됐다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3km까지 지금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처분 대상은 8개 농가의 가금류 26만 4천여 마리로 늦어도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남의 AI가 다른 지역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최근 위험구역 농장과 왕래가 있었던 농장들이 무안과 곡성 등 20여 곳으로 조사되면서 전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가금류 살처분이 이루어진 건 지난 2011년 겨울 820억 원의 피해를 남긴 뒤 3년 만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지금 차단 방역 소독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보다도 2, 3년 주기로 보는 것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해안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AI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특히 전국 오리 사육량의 43%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 농가와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이 확인되면서 오리와 닭 가공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리의 경우 전국 전체 사육두수의 43%를 전남에서 키우고 있어 전남은 물론 전국 오리 가공업계 원료 수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오리에 이어 닭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설을 앞두고 닭과 오리류 소비 급감에 따른 2차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이 지역 자치단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를 파산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을 중앙정부가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광주본청의 2012년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1%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람의 몸에 직접 쓸 수 있는 의료용 소재 부품을 만드는 산업이 광주의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 단지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전체 매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환자가 외과 수술을 받을 때 필요한 의료용 장치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 기술진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판매 가격이 수입품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같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광주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 장비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했던 이런 설비를 이용하는 시설비 자체에 투자를 좀 줄여서 그걸 개발비로 투자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체 의료용 소재 부품 산업이 집적화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이전이 크게 늘었습니다. 3년 전부터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해마다 10여 개씩 늘어나더니 32개 기업이 광주로 이전했고 올해는 14개 기업이 추가로 옮겨올 전망입니다. 연매출 규모도 1,0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섰고 5년 안에 5천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선점 효과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대학하고 해서 10여 년 이상 동안 구축을 해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강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올해 2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산업과 금형산업에 이어 생체 의료용 부품 소재 산업이 광주를 대표하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치권이 설 명절에 맞춰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광주시당은 설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는 귀향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세력의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창당 구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바람몰이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설을 전후해 경쟁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차례상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6.4 광주 전남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법적 비용 제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와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선거의 법적 비용 제한액은 각각 6억 9,3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의 법적 비용 제한액은 각각 13억 7,900만 원입니다. 광주 북구청장 2억 2,300만 원, 광산구청장 2억 500만 원, 서구청장 1억 8,500만 원,
남구청장 1억 6,200만 원, 동구청장 1억 3,400만 원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광양항 경쟁력 제고에 나섰습니다. 부산항으로 편중돼 있는 수도권 물동량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컨테이너 부두의 지난해 처리 물동량은 전년보다 5.7%가 증가한 227만 TU. 하지만 자립 항만의 기반이 되는 연간 300만 TU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장 공석 7개월 만에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춘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발로 뛰는 공격적이고 입체적인 항만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국내 선사와 파주에 9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입니다. 이를 위한 전초 기지로 서울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파주나 선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서울에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수도권 화물 유치의 총역을 경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류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출입 항만을 지정하는 개별 화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케팅을 전개합니다. 수출입 기업과는 한 나이를 구축해 불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입 화주를 적극 발굴하고 중남미와 러시아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합니다. 항만 간의 무한 경쟁 속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동을 건 항만 마케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광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고흥과 완도 지역에 대해서 설 연휴 기간 제한급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설 연휴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 거금도의 경우에 수원지 사수량 등을 활용해 정상급수하고 완도군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서 정상급수합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수를 지원받아 고흥군에 12,000병, 완도군에 2,400병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이 지역에서 다채로운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설 연휴 기간 전통 놀이체험과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에서도 민속체험 한마당이 펼쳐지고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는 국악 한마당이, 광주 지역 5개 복지관에서는 떡국 나눔과 문화 공연이 벌어집니다. 우주 강국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그 역사적 현장이던 나로 우주센터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열린 나로 우주센터. 1년 전 나로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던 곳입니다. 발사대를 다시 찾은 사람들은 발사 성공의 순간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꿈을 꿉니다. TV로만 봤지.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고 우주 비행사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각을 다투는 발사의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상황실의 모니터엔 지금도 카운트다운과 함께 긴장감 가득했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생일 파티 가고 싶었는데요. 오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 평소 보안상의 이유로 통제되다 나로 발사 성공 1주년을 맞아 공개된 나로 우주센터. 인근의 우주과학관도 무료로 개방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흥을 우주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선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주과학관을 확장하려는 항우연의 계획과 우주랜드를 만들려는 고흥군의 사업이 자칫하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레저타운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우주 테마파크와 같은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이곳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여성발전센터가 여성들에게 취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제1기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 전문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제1기 교육은 한국사 지도 과정과 양식 조리 기능사 과정, 제과 제빵 과정 등 총 33개 과정이며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2주간이고 개강은 3월 3일부터입니다. 2014 광주 국제농기자재 전시회가 다음 달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농업은 물론 세계 농업시장의 경향까지 미리 볼 수 있는 다양한 최신 농기계와 농자재가 선보입니다. 200여 개의 농기자재 업체와 농업관리업체가 참여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귀농 귀촌 홍보 코너도 운영됩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주승용 의원은 당당하게 잘 사는 전라남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남 발전의 청사진과 실천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친 뒤 흑산도를 시작으로 민생 탐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입지자는 이낙연 의원과 이석형 전 한평군수에 이어 주승용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조호건 광주시 의회 의장이 지역 공동체 비전을 담은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조호건 시 의장은 경제 전문가 조호건과 시민이 믿는 행복한 변화란 제목의 책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한계와 대안, 작은 공동체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광주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신 광주시 약사회장이 광산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유재신 약사회장은 광산 희망 찾기 유재신과 함께란 제목의 책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고민해왔던 새 정치와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오는 6월 4일에 이루어지는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